안녕하세요. 성룡의 문화산책입니다. 오늘은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1부와 2부로 영상을 제작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자는 데이비드 시버리이고 김정한 님이 옮겼습니다. 출판사는 홍익출판사 미디어그룹입니다. 지연이 데이비드 시버리는 임상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의 의학자 심리학 센트럴 스쿨과 데이비드 시버리 스쿨을 설립을 했다. 다양한 환자들을 직접 상담한 임상 사례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이를 책으로 집약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썼다. 대표작으로는 The Art of Selfishness와 주요 저서로 Your Four Great Emotions 등을 저술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이 책의 신개정판이 발행되었고 가격은 14,800원입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9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편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읽는 책이라서 재미있고 부담없이 읽었습니다. 솔루션마다 간략하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어서 이해하기도 아주 쉽고 내용은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꼭 구입하시어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책의 표지에는 뻔뻔하게 나답게 단호하게 살고 싶은 당신을 위해 진짜 자존감을 만드는 21가지 솔루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뒷면에는 결국 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눈, 말, 생각 하나하나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연연하지 마라. 결국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다. 밑바닥의 본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꺼내어 자기 방법으로 밀고 나가라. 진짜 미덕은 마냥 착함이 아니라 착함을 달성하는 뻔뻔함에 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자기 삶을 살아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자존감을 만드는 21가지 솔루션 중 일부 10가지 솔루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한다.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모든 괜찮은 척은 나의 적이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상처받지 않는 나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기 주장에 대해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자기 개성의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도덕이라는 관념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극복하고 자기 주장이나 매력을 거침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존감의 정신으로 무장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을 배려할 줄 알기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타인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때로는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부모님과 가족이라는 자존감 도둑. 부모나 형제들을 위해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용기 내어 일방적 희생을 거절할 때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번 낙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다. 모든 시도를 멈추는 순간이 바로 실패다. 존 브로우의 말입니다.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누구도 나만큼 내 고민에 간절하지 않다. 자존감을 깎이지 않으면서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직장 상사나 직원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입안의 혀처럼 상대를 녹이는 것을 윗선이나 아부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행동은 거꾸로 나에게 더 큰 친절과 배품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회사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동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지 확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여 실천할 때 타인들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솔루션입니다. 뻔뻔한 선택이 결국 나를 살게 한다. 일과 가정 사이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가정과 일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앞에 놓고 고뇌하는 수많은 귀여운 커리어 우먼들이 오늘도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부모님들이나 남편과 아이들에 의해 더욱 갈등과 고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으로서, 엄마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남편과 잘 상의하여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나의 삶의 비중을 더 많이 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솔루션입니다. 부탁에는 no, 인생에는 yes.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에서 자유로우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중요한 자기 기준을 희생한 사람은 희생의 상대방인 그 사람의 사랑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온갖 갈등 관계는 나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존중과 자기 희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거절하지 못해 자기 희생을 일삼다가는 자기 인생은 물론 본인이 그토록 원만하게 지키려고 했던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역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엘리너 루즈벨트 말입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소중한 건 모두 나에게 있었다. 여섯 번째 솔루션, 사랑받기 위해 나는 잃지 않는다. 인기 없는 사탕이 갑자기 팔리게 된 원리. 맛있고 첨가물도 없는 무공의 캔디를 온갖 마케팅 전략을 동원해서 팔려고 노력해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지가 녹색으로 구리 표면에 생기는 도구의 색깔을 연상시키고 잉크 냄새까지 난다면 누구라도 포장지조차 뜯어볼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는 자기 만족이라는 늪에 빠져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원칙을 망각함으로써 불화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그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의 이기심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대의 관심과 흥미를 무시하면 캔디를 파는 일도, 상대를 납득시키는 일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일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자기 존중의 중요성은 나 자신한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존중의 미덕을 보여줘야 상대가 마음을 엽니다.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타인의 존중을 받는 최고의 기술이다. 주나이드 라자의 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솔루션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은 결과. 오랫동안 임상심리학에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한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손에 공통의 황금률이 쥐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황금률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 인류의 수많은 문화,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이타주의적 원칙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률에 숨어있는 문제점은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상대방도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단순히 선물을 살 때도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친구에게 줬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올바르고 훌륭하다 해도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타인에게 인도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해서 그 길로만 가기를 강요한다고 그 자식이 훌륭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그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있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아무리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게 된다면 자식의 가능성을 망치게 되고 훌륭한 미래라는 감옥에 아이들을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얽매여서 삶의 어디선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 당신에게도 나 아닌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당신이 소홀히 보낸 지난 시간의 보복이다 라고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8번째 솔루션입니다. 혼자이고 싶지만 혼자이고 싶지 않다. 내성적이고 서툰 이들을 위한 관계법.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혼자 살아가면서 바쁜 직장생활로 삶의 여유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혼자 식사를 하고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살다 보면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남이 먼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사귀려고 마음먹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나서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가슴 뛰는 느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이나 쓸쓸함과 고통은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기술입니다. 평소 나의 바람이 실현되었을 때의 꼭 하고 싶은 일을 수시로 연습해두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자신이 갇혀있는 껍질에서 나오지 않는 한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9번째 솔루션입니다. 나는 왜 너와 결혼하는가? 성실한 A와 위험한 B, 좋은 배우자는 누구일까? A는 성실하고 순수한 남자로 늘 배려하는 속 깊은 사람입니다. 단지 가난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은 별로 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목표인 남자입니다. B는 부자였고 남자답고 당당합니다. 언제나 통이 크게 행동하고 어디서나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남자이지만 매사에 너무 당당하다 보니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과연 누구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지 혼돈스러웠습니다. 이때는 만약 2명의 남자가 불행하게도 동시에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면 누구한테 먼저 달려갈 것 같은지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여성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A에게 달려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은 불가사의한 이끌림, 본능과 감성의 문제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인데 만약 그것을 외면하고 결혼한다면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것이라 합니다. 결혼을 결심할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나이가 들었어도 이 사람과 과연 대화하며 지낼 수 있을까? 결혼 생활에서 이 점을 제외하고는 다 변하기 마련이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1부 마지막 솔루션 10번째입니다. 내 문제의 해답을 타인에게서 구하지 마라. 퇴사와 이직 결정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양면적 가치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사고와 감정의 대립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은 여기에, 머리는 저기에, 생각은 다른 곳에 있어서 갈등하는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괴롭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좋은 선택이란 대체 어떻게 내려야 하는 걸까요? 회사에서 기업 정보를 다루는 핵심 인력인 헨리라는 직원이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갈등하게 됩니다. 기존 회사에서는 승진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방으로 정근을 보내고자 합니다. 부모님과 가족을 두고 홀로 지방으로 가서 지내야 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스카우트 제의에
응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로 보너스나 급여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하지만 헨리의 고민을 상담해준 카운슬러는 고민의 핵심을 짚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인 것이며 부모님이나 가족 그리고 생활 환경은 단지 돈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카운슬러의 결과로는 스카웃을 제의한 회사는 헨리의 능력보다는 기업 정보 때문일 것이며 정보를 얻고 난 후는 헌신짝 부리듯 내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오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는 일은 힘들지만 지키려고만 하면 그릴 것이 없으므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일이고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존감에서 발로한 선택이 당신에게 최대의 보상을 안겨주지 못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고통스러운 후회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기에 인생이란 시간은 짧다. 그렇기에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 내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느낌에 기반을 두었기를 희망한다. 프레드 로저스 말입니다. 이상으로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1가지 솔루션 중 10가지 솔루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나머지 11가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2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요점만 간략히 소개하다 보니 풍성한 내용의 전달이 많이 부족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구입하시어 정독을 해보시고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내용을 가슴에 담아 자존감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성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었는데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언제 또다시 확산세가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1부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2부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격려와 칭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